줌으로 하니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조금 낯설긴 한데,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모르지만, 풍기는 이미지,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남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굉장히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굉장히 그 쉬운 부분이고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아, 이게 노력이 좀 안 되고 그거를 늘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지가 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주제를 또 저희 박미주 대표님이 주셨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죠. 여러분도 오늘 이중성 사장님께서 뭐 이렇게 줌 비디오 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 좀 하시고 하시는데 항상 저희가 줌 강의 들을 때 그리고 비디오를 킬까 말까 그리고 또 오늘의 옷차림 예, 늘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서 사실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귀걸이는 어떤 걸 할까 뭐 아니면 이제 시계를 차고 네 오늘도 배지까지 집에서 줌 강의를 하는데 배지까지 이렇게 달게 됐는데요. 이것도 저의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미지도 우리가 늘 만들어 가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품격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력적으로 나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보일 때 정말 프로페셔널한 내 모습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다 외모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외모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보면서 능력이나 실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업종에 계신 분들은 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많은 분을 만나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잠깐만요. 네. 자, 이미지 메이킹이랑 네, 우리 사장님들이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죠. 우리는 늘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굉장히 분위기가 있다, 좀 우아하다, 아니면 뭐 세련됐다, 뭐 이런 이제 상상들하고 또 이미지를 그려보는데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지 만들어가고 갖고 메이킹이란 가는 행위. 무엇일까? 이렇게 겉으로 이게 보이는 이제 것들이 이미지 실제보다 메이킹이라고 보다 합니다. 중요해진 시대. 잠재된 내면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키고 외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야. 개인은 자신감 있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매력 있는 이미지로 브랜딩하면서 기업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도 해. 이미지 메이킹은 타인이 가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기에 외형만 바꾸면 된다는 오해가 있기도 한데, 사실 전문가들은 외적인 이미지만큼 중요한 것이 내적인 이미지라고 말하고 있어. 개인이라면 심리적 정서적 특성이고, 기업이라면 상품의 실질적 가치겠지.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적 외적 이미지를 모두 잘 형성해서 이미지 메이킹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죠? 근데 저희가 이미지 하면 이제 외모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내 표정, 그리고 말하는 화술, 그 다음에 뭐 습관, 그리고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자세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저희 이미지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네, 멋진 모습으로 이미지를 좀 바꿔볼까? 네,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고, 나한테 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1번과 2번, 네,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세요?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2번이 길다라고 아마 하실 거고요. 저도 2번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대고 길이를 봤더니 길이는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다르고요. 또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느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셨어요. 네, 두 번을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에 나가셨는데 이제 낙방하신 거죠. 네, 당선이 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한 소녀한테 편지를 받으셨대요. 편지를 받았는데 뭐 언변이나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한데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좀 날카로워 보이는 거죠. 턱이 이렇게 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날카로워 보여서 한 소녀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구렛나루를 좀 길러보면 어떠냐, 그리고 수염을 좀 길러보면 어떠냐, 네, 이런 제안의 편지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렛나루를 기르고 이렇게 수염을 길렀는데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언변이나 다른 부분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남 상대한테 보여지는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강조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저분 되게 호감 있다, 그리고 매력적이다, 좀 친해지고 싶다,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 네, 특징을 봤더니 대부분 이제 우리 사장님도, 이거는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가 밝은 인상. 그러니까 밝은 인상, 미소를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괜히 이렇게 막 친해지고 싶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매 순간에 말을 했는데 부정적인 얘기에서도 마지막은 네,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긍정인데도 마지막은 부정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시는 분은 밝은 인상과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긍정으로 바꾸는 언어. 네, 그런 긍정의 말을 하시는 분들을 네,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신대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또 그렇게 긍정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목소리도 저희가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있고 굉장히 이제 중저음의 소리나 이런 목소리는 되게 호감이 간다. 그리고 뭐 꾀꼬리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감 있고 편안한 목소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감. 네, 신뢰감은 뭐 밖으로 풍기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는 언어 중에도 진실하게 얘기하거나 진실성이 느껴지는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눈빛이나 뭐 자세.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매너 있는 행동.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배려심이 좀 있고, 그리고 매너 있는 행동 하시는 분.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 코, 입이 예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눈이 커야 된다. 코가 높아야 된다. 뭐 입이 예뻐야 된다. 뭐 얼굴이 예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평소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네, 못생겼다고 해서 네, 이미지가 뭐 이렇게 나쁘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외적인 이미지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겉으로 남한테 그대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내적인 이미지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적 이미지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성품, 그 다음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지는 이제 관계. 이제 서로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걸 사회적인 뭐 이미지,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저희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외적인 외모부터 보게 되죠.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가 먼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외적으로, 저분 똑똑하게 생겼다. 그리고 아니면 성실하게 생겼네. 그리고 또 참 진정성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제 그런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네, 사회적인 이미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전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이게 외적인 이미지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보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 보이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 그대로 이제 표가 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얘기도 하신 적들이 있으시죠? 지금 신기가 좀 불편하구나. 좀 화가 났구나. 이게 내적인 이미지도 외적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그다음에 관계 이미지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들이 다 있으실 거죠. 살아가면서. 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현재까지 노력 안 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내 모습,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네,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롤모델 있으세요? 롤모델. 네. 뭐 한 번쯤은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 아유 뭐 저분은 되게 순수하고 뭐 우아하고 뭐 나는 저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뭐 저분은 긍정적이라서 어 굉장히 이제 성격이 네, 긍정적인 모습이라 화기애애해서 저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그려지는 아마 롤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늘 따라다니는 누군가를 옆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아, 나는 저런 사람을 옆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아마 긍정적인데 재밌는 얘기를 자주 잘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옆에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나 말고 이제 새로운 캐릭터, 나의 이제 부 캐릭터죠. 부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네, 선택을 할까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미지가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순한 이미지, 네, 그 다음에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우아한 느낌이 나는데 네, 똑똑해 보이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미지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카리스마 있어 보이면서 그냥 봐도 똑똑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센스 있어 보이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도 광이 나고, 네, 이런 분들.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판단하잖아요. 이미지가 네, 굉장히 좋다. 네, 물론 예쁜이가 좋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그냥 보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능력까지도 저희가 평가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깔끔하다, 단정하다, 옷을 좀 잘 입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세련됐다, 그리고 피부에 광이 난다. 이렇게 보면 머릿결도 좋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도 원하는 상들 있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머릿결이 좋은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좋은 피부를 가지고 싶다. 아니면 웃는 얼굴을 좀 가지고 싶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면 네, 본인도 모르게 가꾸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꾸냐? 머릿결 좋아지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뭔가 뭐 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말릴 때 조금 더 신경을 더 쓴다거나 아니면 피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안 했던 사람도 피부에 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찾게 되겠죠. 조금 더 피부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뭐 피부 좋아지는 방법이 뭐예요? 세안이죠. 여성들은 특히나. 그래서 세안을 좀 더 꼼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팩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상상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런 노력으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이 피부가 되게 건조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건조했던 피부가 굉장히 막 촉촉해지더니
피부가 주름이 진짜 이렇게 쫙 펴지신 분을 봤어요. 그래서 야, 팩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효과가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상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그 메라이언의 법칙이라고 미국의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이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시각적인 게 55%를 차지한대요.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건데,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게 38%. 자, 시각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보여지는 겉모습,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제스처, 시선,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는 우리가 억양이나 말하는 속도, 그 다음에 발음,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진짜 메시지는 7%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 초면에 누군가를 봤을 때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시각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분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질문 하거든요. 자, 우리는 자, 누구를 위해서 옷을 입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입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해서 입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남을 위해서 입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오늘 내가 나가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머리를 치장하고 화장을 하고 어, 뭐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집에서 나를 위해 옷을 입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경 써서 네, 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잘 비춰지길,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비춰지길 바라면서 실제로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신을 검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았을 때 아이들 사진 많이 찍어줄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사진 찍느라고 제 사진을 못 찍고 이제 공백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지나고 제 사진을 딱 봤는데 저도 딱 놀랬을 때 이게 나야? 이렇게 놀랬던 경험이 좀 있어요. 사진을 안 찍어보다 어느 날 딱 사진에 찍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그 어플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딱 펴서 어플을 다 지우고 실제로 나의 그 시선을 내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저희의 이제 표정이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찍어놓은 그 사진을 딱 보면 네, 본인이 얼마나 무표정하고 네,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찍어서 보라. 그리고 나서 네,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첫인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도 이제 웃는다고 웃지만 사실은 웃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첫인상 중에 우리가 옷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네, 미소래요. 표정. 표정을 보고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감을 주는 첫인상 만드는 법. 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는 누군가를 계속 만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소다. 외모 관리의 핵심은 옷 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 관리다. 그런데 이제 미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웃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웃는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지시는 분들 있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호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항상 웃고 다니시더라고. 그분이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입에다 이렇게 힘을 주게 되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아래로 계속 처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입까지 힘을 딱 주니까 팔자주름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찾아봤죠. 이제 미소 짓는 법, 아니면 팔자주름 없애는 방법, 네, 이런 것들 찾아봤더니 웃는 미소를 띠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을 없애려면 이게 웃을 때 광대뼈가 이렇게 올라가게 여기 근육을 좀 잡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에 여기에 근육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입에다 힘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굳어가는데 그래서 미소라는 게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연습 없이 되지 않는다. 이분은 이제 사진에 이렇게 나오신 분은 여기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전문 강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화면을 보면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딱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아, 이런 기운이 있는 분들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지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막 웃는 상으로 계속. 그런데 웃을 때 가장 포인트가요. 눈이 이렇게 반달처럼 올라가야 된대요. 네, 그리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웃는 얼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볼 근육이 이거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냥 입만 웃는 얼굴 있잖아요. 가식적인 웃음. 네, 이런 모습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웃을 때는 눈과 그다음 볼과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 표정 관리가 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박미수 대표님도 예전에 그 입꼬리 올라가게 하려고 앉아서 이렇게 볼펜 물고 화장실에서 책 보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도 입꼬리가 좀 올라가게 하려고 이제 나름 노력하는 게 이제 운전을 저희는 많이 하잖아요. 운전할 때 이제 볼펜을 꽂고 이렇게 이제 입꼬리 올라가게끔 그리고 이제 입 모양 막 계속 움직이면서 팔자주름 없어지게 그리고 광대뼈 근육 생기게 이렇게 이 턱에 힘 빼고 이렇게 웃는 이런 연습들 저도 수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가는 게 네, 필요하다. 뭐, 호감을 주는 인상 중에 누군가를 만날 때 아이 컨택 하라.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예전에 아이 컨택 이렇게 이제 눈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눈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에 힘을 줘서 눈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무서운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려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저의 눈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아 이게 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한 번씩 힘을 빼라고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아이 컨택을 잘하는 방법. 네, 요거는 미간 사이하고 이제 턱 사이에 또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눈을 맞출 때 이마를 보거나 아니면 미간 사이를 봐라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래요. 이분이 이제 완전히 이게 전문가인데, 자, 가장 좋은 아이 컨택은 양쪽 눈으로 우리가 양쪽 눈을 각자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양쪽 눈으로 상대의 한쪽 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그게 좋은 아이 컨택이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 중에 자연스럽게 편한 부위 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그 아이 컨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 이제 컬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젊었을 때 한 번씩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어떤 화장을 했을 때는 아우 굉장히 화사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조금 연한 색을 이렇게 바르면 항상 제가 듣던 얘기가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컬러를 쓰지 않았을 때 질문이 어디 아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립스틱을 바를 때 조금 빨간색 계통이나 좀 붉은 계열, 이런 계열로 바르면 활기 있어 보이네. 오늘 뭐 기분 좋아 보이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듣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채색 옷을 입으면 얼굴이 이제 죽어 보이는 네, 그런 또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옷을 또 조금 색깔이 있는 그런 옷들을 좀 즐겨 입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퍼스널 컬러가 약간 이제 밝은 계열, 붉은 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좀 어울리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 다 각자 본인한테 이미지를 조금 더 올려주고, 네, 남들이 봤을 때 좀 화사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아마 컬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어렸을 때 빨간 내복, 에이, 이 젊으신 분들은 뭐 빨간 내복이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네, 색깔마다 그 에너지를 주는 그 무언의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그 빨간색은 실제로
체온을 2도 정도 올려주는 실험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내복이 빨갰던 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실험을 했는데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다 가로등 색깔을 이제 푸른색으로 바꿨더니 범죄율이 굉장히 줄은 네, 그런 또 결과가 있었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복이 녹색이잖아요. 녹색은 뭐 환자나 의사들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녹색은 생명력이나 부드러움을 지닌 그런 컬러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네, 푸른색 옷을 입으면 조금 그런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실제로 또 빨간색 옷을 입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혈압이 또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컬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심혈관 질환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입으면 안 될까요? 예, 혈압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남성분들 빨간 넥타이 좀 많이 하죠. 열정적으로 강인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여성분들 또 빨간 립스틱 바르면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고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퍼스널 컬러 아마 알고들 계실 건데 굳이나 안 어울리는 색을 유행이라고 우리가 막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본인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조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가 좋으신 분들에게 이제 호감을 느낀대요. 첫인상 중에. 음, 자세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겠죠. 뭐 남성분들 이렇게 앉으실 때 막 너무 이렇게 짝벌남 이렇게 이런 분들 되게 이제 좀 불편스럽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리 모으고 좀 이렇게 다소곳하게 좀 앉는다거나 그다음에 걸을 때 조금 당당하게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은 키가 줄거든요. 저도 키가 줄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키를 쟀더니 키가 1cm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자세가 이제 꾸부정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육이 조금씩 빠지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 자세를 조금 더 이제 바르게 이렇게 잡아가고 걸음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신경 쓰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다시 이게 키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뭐 어깨 피는 어깨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 뭐 보통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 어깨가 이렇게 조금씩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의도적으로 운전하다가도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깨에 좀 핀다거나 유튜브 찾아보면 간단하게 뭐 1, 2분만 투자해서도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으니까 뭐 스스로 이제 이건 자기 관리잖아요. 이런 자기 관리 조금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네, 올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신체는 곧 마음이다 이런 얘기 늘 듣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마음이 있을 때 올바른 자세가 나온다. 항상 당당하게 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피부, 명품 피부 다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아까처럼 피부에 뭐 관심 있다, 좋은 피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제품만 잘 드셔도 정말 피부 좋아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더 좋은 피부를 원한다 그러면 뭐 화장하고 나서 어딘가 갈 때 뭐 미스트라도 한 번씩 이렇게 건조할 때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팩 건조할 때 한 번씩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는 저희 그 바세린 같은 거 이렇게 바르시면 피부가 되게 촉촉하거든요. 주무실 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조금 노력해 보시고. 그다음에 명품 메이크업. 아까처럼 이제 컬러 맞는 거. 뭐 컬러가 맞지 않는데 굳이 유행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명품 메이크업이다라고 하는 건 본인한테 맞는 화장 같아요. 뭐 어떤 분도 굉장히 진하게 너무 해서 뭐 목하고 컬러가 맞지 않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성분들도 메이크업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꼼꼼하게 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목 피부하고 조금 맞는 컬러 이런 것들 쓰시는 게 그게 이제 명품 메이크업 같고 그리고 또 저희는 누군가 계속 만나는 그리고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내추럴이다라고 하는 거 화장을 아예 하지 않은 네 그런 분보다 그래도 뭐라도 조금 성의를 보이는 조금 이제 뭐 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커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냄새. 사실 이것도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향수 쓰는 거. 얼마 전에 저희 그 하노이 갔을 때 저희 사장님이 이제 가신 분들 그 저희 향수를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선물한 적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갈 때 외출용으로 저도 이렇게 뿌렸었는데 어느 날 같이 받으신 우리 사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향수는 되게 비싼 건가 봐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똑같은 향수인데.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후에도 은은하게 이렇게 냄새가 한 번씩 이렇게 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담배를 피우시니까, 예, 남자분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니까 같이 냄새가 섞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한 통은 이제 다 써버리신 거예요. 계속 이제 뿌려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향수 냄새는 본인은 뿌리면 잘 못 맡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은 막 너무 뿌려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희도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그 센터에 갈 때 누가 올라갔는지 알 정도로 아, 이분 향수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뿌리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어쨌든 좋은 냄새를 유지하는 거, 예, 이것도 정말 호감을 주는 첫 인상에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시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복장 늘 듣잖아요. 비즈니스 복장. 그런데 비즈니스 복장이라고 하는 게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입는, 물론 이제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정장 이렇게 완전히 갖춰 입는 게 너무 필요하죠. 네, 그런데 뭐 여름이나 이럴 때 답답하게 넥타이 타이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어떤 소비자분들 만날 때는 저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에 맞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비즈니스 복장 입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복장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슈트 정도 입되 목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입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편한 복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복장이다라고 하는 건 상황에 좀 맞게 네, 그렇게 조금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깔끔한 모습.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센터에 많은 분들, 소비자분들도 만나고 사업자분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센터에 초대되신 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오면 처음에는 센터 분위기를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이제 거기에 계신 사장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옷차림을 봐요. 옷차림을 봐요. 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분들의 얼굴을 봐요. 피부를 보시겠죠. 자, 얼굴을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강사님을 훑어봅니다. 근데 저도 초보 때 첫 강의 때 그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낯선 분위기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분위기가 어떤 곳이지? 라고 하는 그런 관찰을 하다 보니 조목조목 곳곳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그 센터에 뭐 어디 라인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센터에 가면 우리가 갈 때 옷차림은 강사, 특히나 이제 PCM들.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PCM들은 어떻게 보면 유니스트의 간판이다. 예, 물론 다이아몬드 사장님도 간판이죠. PCM들은 유니스트의 간판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네, 보여지는 이미지 너무 중요하다. 한 분이라도 오시는 초보자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분들은 네, 소개받은 PCM들의 이미지를 또 보시겠죠. 네, 성공자라고 소개를 받으실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센터, 내 센터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옷차림은 항상 비즈니스적인 거를 좀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의 강의장에 강의를 가시게 되더라도 네, 그때 또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센터에 결국에는 내 파트너나 내 형제 라인 파트너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매너다. 예, 그런 매너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우리 사업도 잘 될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했던 게 이제 첫 이미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팅 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옷차림이나 신발. 신발 저는 이제 PD 때, 초기 PD 때부터 차에다 신발을 여러 개를 좀 넣어갖고 다녔어요.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러 올라갈 때 신발이 뭐 이렇게 달아 있거나 뭐 굽이 이렇게 막 까져 있거나 이런 게 이제 보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하나씩 따로 넣어갖고 가서 강의 때만 신는 신발. 만약에 내가 신발을 털털하게 신는 분이다라고 하면 강의용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용으로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가시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항상 미소 짓는 밝은 얼굴.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저 아까 영상 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머리 한번 길러보겠다고 이제 길렀었는데 기억이 나요. 예전에 박문주 대표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머리 자르면 안 되겠냐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길러보고 싶은 마음에, 아니, 묶은 것도 뭐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반응이, 예, 저는 짧은 머리가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결론은 헤어스타일도 다 어울리는 이제 스타일들 있으시잖아요.
네, 굳이 안 어울리는데 뭐 긴 머리 할 건 없고 가장 깔끔하고 어울리는 네, 그런 머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늘 이제 브리핑을 하죠, 저희는. 네, 그래 손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네일은 하지는 않지만 예, 좀 깔끔하게 이렇게 길지 않게 남성분들도 막 긴 손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되게 좋은데 브리핑 하려고 탁 했는데 손톱이 막 길어 있어.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핸드크림 좀 나오니까, 손이나 이런 데 좀 촉촉하게 이렇게 관리,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루틴으로 잡으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에 나의 선택, 밖에 나가서 이게 나의 이미지,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이미지, 보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선택 하나로 내가 오늘은 정말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 오늘도 날이니까, 늘 나의 날이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을 주는 첫인상 중에, 네. 그 다음에 목소리 또 중요하죠. 저는 이제 목소리 톤이 굉장히 하이톤이었어요. 예전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성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이제 발성 연습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도 이제 또 발성 숨쉬기 막 복식호흡도 막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네, 연습이 늘 필요하다. 그리고 목소리 녹음하여 모니터링 하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특히나 더 중요한데, 저도 제 초기에 우리는 평소에 평상시에 살다가 여기서 강의도 하게 되고, 누군가한테 브리핑도 하게 되는 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모니터링해서 내 목소리를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몇 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 목소리 톤을 올리지 말고 공을 들여라. 이렇게 내려라, 끝을 내려라. 이 얘기를 한번 누군가가 해주신 적 있어요. 유니티 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저의 톤은 하이톤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랬어? 이런 게 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기억이 나서 어느 날 제 녹음된 목소리를 딱 들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톤도 너무 높고 그래서 그 뒤부터 아, 내 톤이 조금 높다. 그래서 점점점 좀 내렸는데 지금은 톤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간 편이고요. 그리고 끝에도 이제 조금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숨 쉬는 것도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 목소리 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언어예요, 언어. 저희도 모르게 이제 반말을 하게 되는 경우. 근데 특히나 유니시티 사업은 어, 부하 직원이 없잖아요. 근데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내 파트너한테 반말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파트너 분도 저희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은 네, 반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습관이 들었는지 한번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말에 이제 강의 중에 뭐 아니면 브리핑 중에 말의 빠름, 속도, 그 다음에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한 언어가 곧 당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너무 무섭잖아요. 아, 저렇게 언어를 쓰면 저게 곧 나라는 얘기인가? 그런 말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조금 비속어는 피하는 게 너무 좋겠다. 그리고 말투라고 하죠. 퉁명스러워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투 올리는 거 내리고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목소리 성대를 제가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브리핑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톤이셔가지고 한 번은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길래 남편하고 말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목소리 톤은 제가 부러워하는 톤이고 너무 좋아하는 톤인데 이게 이제 끝에 예전 저처럼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다. 조금만 내리시면 너무 멋진 브리핑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투나 억양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나이 어려도 반말은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MZ세대는 반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번 이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근데 제가 반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공깃밥 하나, 그 다음에 뭐 찌개 하나, 뭐 이렇게 주세.
요가 맨 마지막에 붙잖아요. 근데 요를 하기도 전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은 반말했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가 아들하고 싸운 경험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반말했다고. 그래서 MZ세대가 아, 되게 민감하구나.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리다고 반말하면 되겠어요? 막 이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따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네, 반말은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 사용하기. 이 언어도 사실 습관이잖아요. 저희가 고급 언어, 평소에 썼던 언어들을 우리가 좋은 언어를 쓰게 되면 좋은 언어 습관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언어를 자꾸 쓰게 되면 그렇지 않은 언어가 나오듯이, 요것도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언어들을 골라서 내가 하루에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라도 익혀보겠다. 저도 이제 메모해서 좋은 언어나 제가 기억에 조금 남았으면 하는 그런 단어들은 잘 잊어버려요. 또 나이가 이렇게 점점점 먹어가니까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메모해서 몇 번씩 이렇게 운전할 때 참 많이 활용하니까 운전이 참 좋은 거네요. 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큼한 향기는 사람마다 그 향기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인자해 보인다. 아니면 따뜻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원석도 다듬어야 보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거든요. 이제 한 번씩 저희는 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제 마음을 같이 가져가려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든지 이게 어디를 가든지 진짜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소중한 누군가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미팅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든, 아, 내가 가는 그곳은 나의 마음도 같이 따라가야지, 가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저런 마음으로 제가 입고 가면요, 최선을 다하게 돼요. 마음이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내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내적인 이미지는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느낌. 예, 또 그렇게 만드는 거. 아, 유니스티는 내가 최고야. 내가 전문가야. 예를 들면 약사나 의사분들이 이제 나와서 만약에 저희 유니스티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저희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민주 대표님이 그랬어요. 유니스티는 우리가 더 잘한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 유니스티는 내가 최고다. 내가 전문가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네, 그러려고 하면 다양한 체험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나하고 다름을 또 경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한테 피해주는 듯한 느낌이고 내가 뭔가 팔로 가는 느낌이면 절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누군가 건강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나를 나와 더불어 누군가도 진짜 부자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네, 그 사람 이웃까지도 생각해주는 아주 정말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일, 네, 이런 일에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말자. 결국에는 이제 미팅 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는 곳이죠. 자기 개발하는 곳이고. 그리고 저희 어제도 이제 강의 중에 저희 박미주 대표님 마지막 스피치에 저희 이제 초대자 분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정말 박민주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 여기 네, 처음 오신 분이에요. 스포너님 그 스피치를 딱 듣고, 옷에 U자 새기고 싶다고, U자 배지 달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가셨던 분이 계시는데, 저희 일은 그런 일이잖아요. 내 개인의 이득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득을 먼저 생각할 때 성장할 수 있는 일,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알고 베풀 줄 안다. 이런 내적인 이미지 가지신 분들 다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네, 부모라서 당연한 게 아니라, 자녀라서 당연한 게 아니라, 스폰서라서 당연한 게 아니라, 파트너라서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베품이 있는 네, 그런 내적 이미지를 네, 수양하고 네, 가져가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 이 문구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돈, 네, 그 다음에 성과. 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네, 사람과 같이 보낸 시간.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돈이나 성과보다 사람 그리고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하고
네, 그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일은 성장이 빠를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사실 가족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보는 사람들,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일이. 그래서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네, 좋은 사람들과 또 한결같은 같은 네, 목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도 갈 때 말없이 가시는 분들이 종종 좀 있거든요. 네, 우리는 네, 그러지 말자고요. 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 이루는 성과보다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이뤄내는 성과가 더 달콤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팀워크, 그게 팀워크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 이 문구 저는 참 마음에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만의 한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 어, 훈련받지 못했던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 배워가면서 이렇게 내 이미지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완벽해서 저희 대표님이 이 강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라고, 네, 이 강의를 또 이제 주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거 이제 경청하는 태도죠. 근데 보통은 가장 좋은 경청은요, 6대 4 정도, 아니면 7대 3 정도. 7은 들어주고 3은 내가 질문하고, 6은 들어주고 4는 내가 질문하고 네, 그렇게 잘 들어주는 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호감을 받는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성공의 주춧돌은 바로 인사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인사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단번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잘 웃고, 인사 잘하고, 요것만 잘해도, 아, 저분 인간성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나거나 사업자를 만나도.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3초에 이렇게 첫인상이 정해지는데, 예, 인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좀 느낀다. 뭐 밝은 미소로 이제 인사를 하거나 웃을 때 잇몸이 이빨 한 줄 정도 이렇게 보이는 네, 그런 그 미소, 예,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예, 그런 이미지가 가장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그리고 음, 네. 어제 이제 수도권에 강의를 해주신 그 박상미 심리학과 교수님이 어제는 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3초 만에 사로잡는 방법. 예, 거기에서도 첫 번째가 인사였어요. 근데 인사는 누가 먼저 하냐? 예, 직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이미지에.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가장 좋은 인사법이다. 그리고 예, 내가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어쨌든. 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거 그 중에 우리 인간관계론 또 책 같은 거 많이 추천받아서 읽잖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면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인사를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었대요. 그런데 그 대통령은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 대통령 중에 또 한 분인데 인사를 백악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정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청소부들까지 이름도 기억하면서 늘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네, 그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명함을 정해봤거든요. 나를 브랜딩을 어떻게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메디칼, 푸드닥터, 저는, 네, 강점하는 일. 그 다음에 건강한 삶,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내적 이미지는 우리 각자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 컨셉을 정해보는 거. 내가 하는 일을 정의하고, 네, 요즘에 또 잘 안 이어져가지고, 네, 기업이나 뭐 상품이나 뭐 사람이나 다 브랜드화 하잖아요, 요즘에. 네, 브랜드.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회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퍼스널 브랜딩 컨셉을 잡는 게 첫 번째가 특징, 우리가 하는 일의 특징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강점, 강한 걸 어필하고, 그리고 혜택을 약속하라. 이게 이제 룰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나의 퍼스널 컨셉을 조금 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열등감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 누구나 다 열등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보다 조금 더 다른 부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열등감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결론은 단점도 보통은 다 자기의 단점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아, 나의 단점은 저분은 저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단점이 있을까? 네, 사실 각자 자기의 장점을 생각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칭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칭찬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을 정말 자신감으로, 네, 그래서 나의 장점 칭찬해 보기.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스폰서나 아니면 파트너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장점 적어서 뭐 이렇게 선물해 주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뭐 저희 파트너끼리 장점 이렇게 10가지씩 해서 서로 칭찬해 주기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지 않은 나의 장점들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기 암시의 힘. 나는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죠. 늘 저희가 여기 안에서 트레이닝하고 받는 게 늘 자기 개발이고, 자기 자존감 높여주는 그런, 책도 많이 보고 강의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도 계실 거고, 예를 들면 본인이, 나는 다른 분보다 조금 못났다,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진짜 본인의 장점들을 조금 더 찾으시고요.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 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뇌가 나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는 의지를 자꾸 얘기하고 내뱉고 상상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한테 주는 그런 선물 같은 메시지를 늘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 아까 긍정으로 얘기한다. 마지막은 긍정이다. 네. 근데 긍정 노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긍정 노트 써보는 것도 권하더라고요. 자, 긍정 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나한테 주어진 게 해결이 안 될 때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와 네, 상상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고 났을 때 이제 좋아질 환경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상상하면서 긍정 노트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했을 때 나는 이렇게 변해 있을 거고 주변에 이렇게 변해 있을 거고 나는 이렇게 성과가 다 있을 거다. 이런 긍정의 노트 쓰는 법.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저희 휴주 회장님이 이번에 메소드 트레이닝도 했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들을 쓰고 네,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상상하고 그거를 글로 써서 저희가 발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아서 뭐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아침마다 시크릿 하듯이 늘 네, 요것들 내가 정말 간절한 거 하나라도 제대로 상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트레이닝을 조금 스스로 트레이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박미주 대표님이 또 저희한테 투자해 주시는 리더십 아카데미,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십 갔다 오신 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리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게 다 내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곳에서 만들어 가고 또 내 스스로 노력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정말 내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래서 유니시티에서 어,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밖에서 누군가 만나면 시간이 조금 아까운 생각들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이분들하고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 그리고 웬만한 이제 고급 그 저기 강의는 이제 들어오지가 않죠. 너무 저희가 이제 고급스러워져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 능력. 결국에 이제 대인 관계 이게 이제 키잖아요.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네, 유지하고 살까. 네, 이 키는 이제 자신 스스로가 이제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장점을 조금 보려고 하는 훈련. 네, 이것도 이제 대인 관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나의 태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좋은 태도, 나쁜 태도는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상대방이 그냥 봤을 때 아무리 다 갖춰 입었어도 아, 저 사람 되게 뭐 인간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수수하게 입어도 아, 저분 되게 인간성 좋아 보인다. 아니면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분도 계실 건데 그게 태도가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를 만나도 소비자를 만나도 아니면 스폰서와 대화 중에도 파트너여도 네, 정말 좋은 태도를 조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조금 해드리고 싶은 책들, 네, 요거 한번, 저도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도 한번 점검해보고, 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관계적 이미지. 아까 마지막,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사회적인 이미지 얘기하죠. 마지막은 이제 프로페셔널 이미지,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프로페셔널해. 아, 너무 멋있다.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 같아. 이런 느낌,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네, 그거를 펼칠 수 있는 나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프로페셔널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나오죠. 네, 직업 역할이나 과업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사회적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고 있어서 어렵네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인상. 네,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프로처럼 맡겨놓으면 너무 잘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소비자다. 그럼 나를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전문가 같은 느낌. 내가 만약에 사업자다. 그러면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제대로 네, 잘 안내해서 정말 성공시켜 줄 것 같은 느낌. 높은 성과를 낼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예, 것들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저희 일의 프로페셔널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직업 역할 나오잖아요. 저희 일은 뭐예요? 계속 누군가 만나고, 네, 또 브리핑하고, 네,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고, 또 누군가 양육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뭐, 강사, 네, 강의를 해주는 강사님. 그리고 아까 그 이종성 사장님 진짜 일요일마다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 진짜 감사하다 이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매주 안 쉬고 이 호스트 보시면서. 근데 또 호스트 보시면서 미리 연락하셨죠. 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또 테스트 하신다고 그냥 보통은 그냥 이게 늘 했던 거라서 하실 줄 알죠? 넘어가실 텐데 화면 모니터 각도까지 봐주시고 목소리 톤까지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더라고.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그래서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강의를. 그다음에 호스트 보시는 분들은 그 역할이 이제 호스트잖아요. 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거. 그 다음에 강사 안내해 주시는 분들, 우리 의자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또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했을 때 제대로 다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저희도 아, 이분 되게 책임감 강하다. 아, 이분 사업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보고도 이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룹에서. 호스트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미리 연습이라도 해서 분위기 조금 띄우고 이 강사님 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강사님을 정말 티업시키고 분위기를 전체 띄우면서 강사님을 조금 브리핑할 수 있게 프로모션 할 수 있게 그런 것들 미리 연습해서 지금 오늘 막 하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 아까 영상도 또 따로 준비해 주셨던데 저는 그 영상 너무 보면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봉사활동 저희 이번에 또 다녀왔어요, PCM들. 사실은, 저희 스스로 봉사하라고 하면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골프도 제가, 어쨌든, 네, 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골프를 시작하지 않았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저를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결국에는 시스템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그런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 그곳에 발을 내가 얹고 숟가락 얹냐 안 얹냐는 나의 선택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좋은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본인의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을 위해서 직접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어제 강의가 나오네요. 어제 그 박상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생각하는 습관, 성공자들의 습관이래요. 성공자들의 특징,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좋은 감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그것도 습관인 거구나.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 근데 이 얘기를 또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금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직장에서도 업무 평가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나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곳에 있으니 네, 각자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인가? 결국에는 우리는 유니티를 만났고 메가월드라는 그룹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더불어 성장하는 분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저희 강은유 대표님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어, 어떤 직업, 자, 나는 누구인지, 자, 우리는 어떤 직업과 성격의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의 일, 삶을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목표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마 크든 작든, 결국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네, 모두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유니시티 안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진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심